양자 컴퓨팅. 이름만 들어도 뭔가 대단할 것 같지 않나요? 이게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깊게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죠. 특히 데이비드 아이작이라는 분, 그 양자 컴퓨팅 금융 응용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맞아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양자 컴퓨팅이 도대체 뭐고 왜 금융계가 이렇게 주목하는지 그 핵심 원리랑 가능성을 좀 파헤쳐 보려고요. 좋습니다. 가장 기본은 역시 기존 컴퓨터와의 차이인데요. 일반 컴퓨터는 비트를 쓰죠. 0 아니면 1. 네, 쳐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그렇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 씁니다. 이게 핵심인데 큐비트는 중첩이라는 특성 덕분에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동시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약간 동전 던졌을 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건가요? 앞면도 뒷면도 아닌 상태? 오, 정확해요. 딱 그런 비유가 가능합니다. 이게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부터가 다른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근데 얽힘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건 더 대단하다던데? 네, 얽힘은 여러 큐비트가 서로 강하게 연결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를 측정하면 멀리 떨어진 다른 큐비트 상태도 즉시 알 수 있는 거죠. 즉시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큐비트 n개가 얽혀 있으면 2의 n제곱까지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게 돼요. 2의 n제곱이요? 와, 그럼 큐비트가 조금만 늘어나도 계산 능력은?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50개 정도만 있어도 사실상 현존하는 모든 슈퍼컴퓨터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상태를 동시에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나리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여기에 간섭이라는 원리도 쓰이는데요. 양자 상태의 파동 특성을 이용해서 틀린 답은 서로 상쇄시키고 정답은 증폭시키는 방식이에요. 아하, 효율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군요. 네. 근데 물론 데이비드 아이작도 지적했듯이 지금 양자 컴퓨터는 아주 초기 단계예요. 첫 진공관 컴퓨터나 라이트 형제 첫 비행기 수준. 아, 그 정도군요.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죠. 그런 잠재력을 보여준 게 그 양자 우위 논쟁이었죠. 구글이 자기들 양자 컴퓨터가 특정 문제에서 슈퍼컴퓨터를 이겼다고 발표했던 거예요. 네, 기억나요. 200초 만에 풀었다고 했죠. 슈퍼컴퓨터로는 만 년 걸린 문제를. 네, 그랬었죠. 물론 IBM 쪽에서 계산 방식에 대해 반론도 제기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금융 문제처럼 실용적인 영역에서 기존 컴퓨터를 진짜로 이긴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아,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거군요. 그렇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럼 기술 개발은 지금 어떤가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은 좀 진전이 있나요? 소프트웨어는 그래도 좀 접근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IBM의 키스킷이나 구글 서큐 같은 거 보면 파이썬이랑 비슷해서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양자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됐거든요. 오, 그건 다행이네요. 프로그래머들한테는요? 하드웨어는요? 하드웨어는 아직 전쟁터입니다. 딱 정해진 표준 방식이 없어요. 초전도체를 쓰는 방식, 이온을 덫에 가두는 방식, 빛, 광자를 이용하는 방식, MS는 위상 큐비트라는 것도 연구 중이고요. 정말 다양하네요. 네, 이게 기존 트랜지스터랑 다른 게 큐빗은 어떤 특정 물질이라기보다는 양자적 특성을 보이는 거면 뭐든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정말 격전지네요. 그럼 이제 데이비드 아이작이 집중하는 금융 분야 얘기를 해보죠. 그 회사 에베카스는 뭘 하려는 거죠? 네, 에베카스의 목표는 금융 파생 상품 가격 계산에 많이 쓰이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양자 컴퓨터로 확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그거 엄청 계산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수많은 무작위 시나리오를 계속 돌려서 복잡한 상품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계산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양자 컴퓨터로 단축시키겠다는 거죠. 왜 하필 금융 분야에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계산량이 많아서?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일단 금융 문제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고 복잡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요. 데이터 중요성이 점점 커지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수천조 달러잖아요. 거기서 계산 정확도나 속도를 1%만 개선해도 얻는 이익이 상상 초월이죠. 경제적 가치가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조금이라도 우위를 점하려고 이런 신기술에 투자할 의향이 아주 높은 편이고요.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러니까 위험 대비 수익을 가장 좋게 만드는 자산 조합 찾는 문제도 양자 컴퓨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시장 예측, 주식이나 코인 가격 예측 같은 거요?
양자 컴퓨터로 가능해질까요? 이론적으로는 양자 머신러닝이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으니까 잠재력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데이비드 아이작도 강하게 경고하는데요. 지금 양자 이름 붙여서 시장 예측 가능하다는 주장들은 사실 좀 과장됐거나 심하면 사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은 정말 연구 초기 단계라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하긴 너무 기대가 크면 거품 논란도 생기게 마련이죠. 데이비드 아이작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나요? 거품이 있다고 보나요? 네, 어느 정도 거품이 있다고 인정하는 편입니다. 일부 스타트업들 기업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거나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경쟁하는 걸 보면 좀 과열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지정학적 경쟁까지.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지난 한 2년 동안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웠고 예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공학적 문제들이 실제로 풀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요. 그러니까 거품도 있지만 진짜 진보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런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와, 그럼 금융계에서는 이거 진짜 군비 경쟁처럼 되겠네요. 기술을 가진 회사랑 못 가진 회사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데이비드 아이작도 이걸 기존 기술 경쟁의 연장선, 비트 전쟁의 새로운 국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비트 전쟁. 네, 단순히 계산기만 더 빠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양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네, 오늘 얘기를 정리해보면 양자 컴퓨팅은 큐빗, 중첩, 얽힘 같은 독특한 원리로 작동하고 이게 금융처럼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파생상품 가격 계산이나 포트폴리오 최적화 같은 데 쓰일 수 있고요. 하지만 아직 기술은 초기 단계고 약간 과열된 기대감도 공존하는 상황이고요. 이 기술이 당신에게 왜 중요할까요? 금융뿐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 아닐까요? 당신의 분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생각해볼 거리가 많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정말 소수의 금융기관만이 양자 컴퓨팅으로 압도적인 예측 능력을 갖게 된다면요. 이게 단순히 경쟁 우위를 넘어서서 시장 전체의 공정성이나 정보 접근성 같은 시스템 자체, 어떤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